안녕하세요. 오늘은 병충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여름에는 보통 기온이 많이 높고 건조하기 때문에 병충해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이런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 선풍기를 많이 돌리는데요. 가끔 이 선풍기에서 나오는 바람 때문에 이 깍지벌레들이 날아다니면서 다른 다육이에 옮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제를 한 번에 다 해주곤 하는데요. 오늘은 그런 병충해 때문에 고생을 하는 그런 다육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건조하게 되면 가장 많이 생기는 병충해가 뭐냐면 깍지벌레입니다. 이 깍지벌레를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깍지벌레가 뭐지? 지금 영상에 보이는 레인보우 선셋 보면 이렇게 하얀색 솜털이 보이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병충해가 바로 손깍지벌레입니다. 이 손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박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두들레아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검은색 이 이물질이 보이죠? 지금 이 상태 같은 경우도, 그리고 지금 노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주 지저분하고 징글징글합니다. 지금 아주 전체적으로 이게 다 퍼져 버렸습니다. 이 상태를 그대로 두게 되면 이 다육이들이 제대로 성장을 못할 뿐더러 잎에 변형이 오기 시작합니다. 변형이 오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약재와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준다 그래도 이 다육이들이 회복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한동안 제대로 성장을 못합니다. 지금 이 매창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여기 안쪽에 보면 이 하얀색 이물질이 보이죠? 이런 부분은 보통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 그런 병충해 중에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손깍지벌레 같은 게 생겼을 때 이 화분들을 같이 섞어 놓으면 안 됩니다. 이 섞어 놓게 되면 옆에 있는 화분들로 다 옮겨가기 때문에 나중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런 병충해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거는 약을 쳐주는 게 가장 좋고요. 약을 쳐주기가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화분에서 다육이를 꺼내 가지고 약물에 담가 주거나 흐르는 물에 씻어서 말린 다음에 심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여름이라서 이 다육이들을 화분에서 분리하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고, 그리고 약을 쳐주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잎에 변형이 와서 얘네들이 예쁘게 자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름이라 그래도 증상이 아주 심하면 약을 쳐줍니다. 여름에 약을 쳐주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생장점에 약재가 고여가지고 강한 햇살에 화상을 약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쳐주지 않는데, 증상이 너무 심한 상태로 그대로 두게 되면 얘네들이 영양분을 그대로 끌어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고사가 되거나 생장점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일타올킬이라는 약재를 쳐주려고 합니다. 일타올킬이라는 약재 같은 경우는 살균과 살충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고, 지금 시기에 아마 다음 주에 장마가 올라오면 아마 곰팡이병도 많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약재를 쳐주려고 하는데요. 약을 쳐줄 때는 꼭 이 생장점에 고여있는 그런 약재를 한 4-5시간 지나서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대로 두게 되면 생장점에 고여있는 약 때문에 얘네들이 더 힘들어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약을 쳐줄 때는 햇살이 강하지 않은 시간대에 쳐주셔야 됩니다. 햇살이 강하게 할 때 얘네들을 쳐주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이런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지금 잎들이 많이 말라 있죠. 많이 말라 있는 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가을에 되면 이 새롭게 나오는 잎들이 생기면서 자리를 잡아가기 때문에 내 다육이가 이렇게 왜 말라가지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게 좋고요. 이 가장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검은색 흔적들이 있는 이런 다육이들이 문제입니다.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뿌려줘야지만 얘네들한테 붙어있는 병충해들이 해결되지, 한 번 쳐주고 해결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렇게 골고루 쳐주면 되고요. 듬뿍 쳐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 생장점을 잘 보시면 거의 대부분 다 병충해가 끼어져 있습니다. 이게 한 번에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손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쳐주고 이 솜털 같은 거를 다 제거를 핀셋을 가지고 제거를 해 주셔야지만 얘네들이 부화되면서 옆으로 번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약만 뿌려줘 가지고는 얘네들한테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보통 얘네들이 쳐주고 나서 이 하얀색 부분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한 2번 정도 쳐주면 얘네들이 죽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죽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제거를 하고 나서 이 줄기 부분에 붙어 있는 부분, 그런 병충해를 죽이는데 목적이 있지, 이 솜털이 방어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방어막이 유지된 상태에서 약을 쳐줘 봐야 큰 도움을 받을 수 없고요. 심하게 깍지벌레가 온 그런 화분들 같은 경우는 약물에 담가주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을 쳐주고 나서는 이 관리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대로 두게 되면 강한 햇살에 얘네들이 약해를 입어가지고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5시간 지나서 약물을 꼭 털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약을 쳐주고 나서 박멸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박멸되지 않습니다. 이 3일 간격으로 총 3번을 쳐줘야 되는데 이 여름에 3일 간격으로 총 3번 쳐주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일주일 간격으로 총 3번 정도는 쳐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을 쳐주는 시간은 아침 시간 아니면 오후 시간을 통해서 쳐주는데 요즘 오후도 기온이 아주 높죠. 그러나 이제 말복 지나면 어느 정도 이 온도가 30도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시간대가 있을 겁니다. 그때 약을 쳐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장 좋은 거는 약물을 희석해 가지고 담가주는 게 가장 좋은데요. 이렇게 위쪽에 깍지벌레가 기생하고 있다 그러면 아마 뿌리 쪽에도 깍지벌레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물을 물과 희석해 가지고 이 화분을 통째로 저면가수도 하듯이 1시간 정도 담가주면 뿌리 쪽에 기생하고 있는 깍지벌레까지 제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나 이 여름이라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크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가장 확실하게 박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